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수업 페이지 맨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자바 JDK 설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기존에 자바 들으셨던 분들은 마지막에 했던 과정이긴 한데 초반에 지금 이 수업에서도 쓸 거를 따로 하나 또 설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를 활용하려면 일단 JDK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얘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디벨롭먼트 킷. 이거의 약자가 JDK예요. 이거를 이제 자바 S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스탠다드 에디션이었나? 뭐 이런 약자가 있습니다. JDK랑 SE랑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8 버전을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1.8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자바는 그 버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8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웹 개발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전세종권에서 웹 개발은 엔간하면 자바 1.8이에요. 아직도 그 버전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건데 버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긴 한데 뭐 크게 엄청 다르다 심각할 정도로 뭐 자바 1.8을 쓰던 사람이 자바 그 버전을 쓰면 개발을 못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아주 약간 사용할 수 있는 거나 제공받는 위치가 바뀐다 이 정도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단 1.8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을 또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 JDK 없이 얘를 설치를 해도 얘가 자체적으로 내장 JDK를 설치를 해주긴 하는데 얘가 있어야 이 설치가 원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처음 깔아야 된다 그러면 JDK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설치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미 컴퓨터에 지금 이 자리도 JDK가 많고요 이클립스도 많아요. 근데 저 또 받을 거예요. 또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 받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바 JDK 설치 이거 링크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 JDK 1.8 다운로드 라고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이 oracle.com이 제공하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둘 다 어차피 같은 페이지를 바라볼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둘이. 지금은 수업 페이지에는 링크가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나중에는 뭐 제 수업 페이지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했다 근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것보다는 구글에 치고 들어가는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이제 이거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8U202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8버전은 여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 쓸 겁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윈도우스에 64비트 곱하기 64 되어 있는 친구 있어요. 이거 받으시면 돼요. 이거 자 만약에 내가 맥이다 나는 윈도우가 아니다 맥이다 하면은 맥으로 설치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 리눅스다 하면 리눅스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OS인데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솔라리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윈도우를 사용을 하실 거고 맥은 있을 수 있죠. 맥은 이걸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눌러주면 뭐라고 하나 떠요. 자 여기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고요. 이거 필수 요소라 체크 안 하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 오라클 계정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이거는 계정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세요. 계정 만들기 눌러서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계정 만들기 눌러서 필요한 거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하고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계정 입력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계정 만드실 분들은 지금 하시면 돼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되나? 여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눌러보시면 I forgot my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눌러서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면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JDK를 쓸 때는 이 계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입을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치면 되는데, 자 여기에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설치가 되고요. 여기 로그인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해놓고 안 넘어가요. 얘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우리 설치만 되면 돼요. 설치가 다 완료되시면 다음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면 커피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날 거예요. 얘를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더블 클릭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해서 설치 파일 하나가, 셋업 파일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컴퓨터에 자바가 깔려 있어도 새로 설치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이거 재설치했다고 기존에 1.8로 작성했던 코드들이 지워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successfully installed 하면은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그럼 클로즈 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바를 설치했어요. 근데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cmd라고 하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요. 걔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하나 띄워주시고, 자 여기서 자바 띄고 하이픈 버전 이라고 하고 엔터 했을 때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자바 버전 어쩌고 나오면은 일단 이 컴퓨터는 자바가 있긴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1.8을 설치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 버전이 15.0.1로 나오죠. 이거는 제가 지금 설치한 1.8보다 15가 이 컴퓨터의 메인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 굳이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상관없습니다. 우린 둘 중에 뭐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얘로만 세팅해주면 돼요. 자바 버전 했을 때 뭐라고 하면 여기서 뭐 자바 어쩌고는 뭐 실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러면 자바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어떤 버전이 나왔다, 1.8이 아니어도 그냥 뭐가 나왔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럼 얘는 꺼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클립스 설치할 거예요. 여기 이클립스 설치라고 하는 링크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 그냥 이클립스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이 맨 위에 있는 이거 말고 밑에 있는 eclipse.org 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클립스 다운로드,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받을 거예요. 이전 버전 받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패키지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전 버전들 여기서 받아도 되고 뭐 다양하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더 버전, 이것보다 더 옛날 버전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까 그 페이지에서 이거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번 다운로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여기 실행 파일이 하나가 받아지고 있죠? 이것도 금방 받아집니다. 자, 받아졌으면
또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런 게 하나 생겼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많아서 지금 괄호 열고 4까지 나와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또 받아도 돼요. 이거 더블 클릭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클립스 인스톨러라고 하는 얘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죠? 지금도 뭐 앞으로도 어려운 게 별로 없겠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우린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이거 받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맨 위에 있는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폴더에다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좀 바꿀게요. 여기 인스톨레이션 폴더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이 폴더 열려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폴더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안에 제 이니셜로 된 폴더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제 이니셜로 된 폴더 안에 설치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인스톨, 약간 기다려줘야 되고요. 자, 저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이 런치 버튼 나오시면 된 거예요. 아직 인스톨 중이신 분이 있을까요? 다 되시면 이 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클립스 ID 런처 해놓고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써있고 어떤 특정 폴더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 지정하셔도 돼요. 브라우즈, 옆에 있는 브라우즈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골라야지 해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새 폴더 하나 만들고 워크라고 하나 만들게요. 기존에 쓰던 게 하나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주고 런치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만들어 주세요. 지금 자, 여기서 처음에 웰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그냥 꺼도 돼요. 여기 X 꺼주시고, 그럼 얘가 사라지면서 뭔가 쫘라락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 있죠, 왼쪽에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써있는 이 친구 빼고 나머지 이거 끌 거고요. 이것도 끌 거고, 이것도 끌 거고, 이것도 끌 거예요. 여기 옆에 X 버튼 눌러서 끄시면 돼요. 끄고, 얘도 끄고, 얘도 끄고, 얘도 끌 겁니다. 얘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얘만.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친구. 자, 이거는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여기 부분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말고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친구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얘보다 얘가 훨씬 가독성 좋아요. 이걸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쓰고 있었다 하시면은 내가 이게 더 편해,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 잘못 따라했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이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 쇼뷰 콘솔이라고 하는 애를 클릭할 겁니다. 저는 여기다 위치를 시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놓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밑에다 놓으면 뒤에가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옆으로 옮긴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간단한 세팅을 몇 가지 좀 할게요. 윈도우 밑에 프리퍼런시스 눌러주시고요.
들어와서 여기 타입 필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블럭 부분을 클릭하면 사라지는데, 여기다가 ENCO라고 칠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나왔죠? 여기서 워크스페이스부터 클릭하시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면 돼요. 우리는 아더에 UTF-8 이게 잘 들어가 있는가, 예로 돼 있으신 분들은 아더 클릭해서 UTF-8 찾아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설정 바꿨으면 어플라이, 이거는 설정을 적용시킬 거냐 라는 건데 적용해 줘야겠죠. 어플라이 눌러 주시고, 그 다음 컨텐츠 타입 얘로 들어갈게요. 여기. 자, 그럼 여기 나오는데 다른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서 텍스트 화살표 말고 그냥 텍스트 자체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 누르고 나면 이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UTF-8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적었으면 옆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블럭 씌워서.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를 열어볼게요. 옆에 화살표. 그럼 여기 초반에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도 화살표 말고 그냥 얘 클릭. 그럼 여기 하단에 디폴트 인코딩이 ISO 885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블럭 씌워서 UTF-8 넣어주고 업데이트.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다시 여기 검색하는 대로 와서 폰트, 자, 그러면 컬러스 앤 폰트스 나오는데 얘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에 뭐가 많이 나왔어요. 다 몰라도 돼요. 맨 위에 있는 베이직 옆에 화살표 눌러 주시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우측에 에디트. 자, 그러면 기본은 항상 콘솔러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를 쓸 건데, 자, 본인 자리에 D2 코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폰트입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D2 코딩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한 18 정도 해놓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플라이 하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로 꺼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2 코딩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에 D2 코딩이라고 칩니다. D2 코딩이라고 치면 GitHub 주소가 나와요. 이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밑으로 살짝만 내려가 보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밑에 버전 1.3.2 라고 되어 있어요. 얘 클릭. 그럼 글이 바뀌어요. 여기서 밑으로 좀만 내려와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이 G 파일 받으시면 돼요. 얘네 둘 아니고요. 이 G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설치를 해주고 자,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RG 파일이 받아지는데, 이거 그냥 우클릭해서 알아서 풀기 이런 걸로 압축 풀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압축이 풀어지고 이 결과로 한 폴더가 만들어지겠죠. 압축을 풀었으니까. 이 폴더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D2 코딩, D2 코딩 올, D2 코딩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이 중에 그냥 올로 들어갈게요. 올로 가서 파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설치 눌러주시면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자, 저는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없으시면 그냥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설치를 완료하시고 나서 얘 꺼주셔도 되고요. 설치를 정상적으로 다 완료를 하시고 다시 프리퍼런시스에서 폰트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에딧 해보면 이제 D2 코딩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폰트 D2 코딩인데 이 폰트 앞에 골뱅이가 붙어있다. 이걸로 선택하시면 한글 누워요. 옆으로. 이게 올로 받으면 골뱅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받으면 한글 누우니까, 아니지, 이걸로 받으면이 아니라 그걸로 설정하시면 한글 누우니까 골뱅이 없는 D2 코딩, 얘를 꼭 골라 주셔야 돼요. 한글 누워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약간 이렇게 쓰여요. 가, 나,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불편해요. 골뱅이 없는 걸로 설정해 주시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했어요. 완전 기본적인 세팅만. 여기까지는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를 눌러도 되긴 하고 이 파일에 new 해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자,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 영역이 이렇게 크죠? 이 영역 중에 빈 공간 요런데 한번 클릭하시고, 이런데 클릭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N 눌러서 자바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찾아줘요. 그러면은 얘 선택하고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고 넥스트. 그러면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전 이렇게 할게요. 페이지 아티클 매니저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게시판, 관리 이런 의미예요. 그냥 자,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git 관리를 하면서 제가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코드를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업 중에 놓쳤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강사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름들이 사소한 게 좀 달라버리면 붙여넣기 하고 나서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귀찮다, 나는 그런 걸 이제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안 할래, 그러면 제가 만드는 이름들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거예요. 이거 자바 SE 17로 되어 있죠. 여기서 클릭하면 자바 버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SE 1.8 얘를 고를 겁니다. 자, 여기서 고버전 쓰셔도 돼요. 아까 17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그냥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고버전을 쓰실 거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체크박스 되어 있죠. 이거 둘 다 해제 꼭 해야 돼요. 고버전을 쓸 때 이거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면 여러분들 그냥 실행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제하셔야 돼요. 고버전일 때는. 근데 1.8 했다 그럼 애초에 이게 선택이 안 돼요. 비활성화돼요. 저 버전에서는 쓸 수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나는 고버전 쓸래, 뭐 10, 11 이런 거 쓸래, 그러면 열려 있으니까 이거 꼭 해제하시고 그리고 만드셔야 돼요. 1.8 골라준 다음에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넥스트를 누르고 피니시를 했지만 그냥 피니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폴더 하나가 생겼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자바 SE 1.8 얘가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어떤 자바 버전을 쓸 건지 정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src 한번 클릭해 주고 src 한번 클릭해 주고 컨트롤 N,
다음에 클래스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따로 우리가 클릭을 안 해도 어차피 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넥스트. 자, 여기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네임,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례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관례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지키는 게 좋아요.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를 메인이라고 적어주고 피니시 하게 되면 메인 클래스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우리 실행할 수 있는 애인가요? 안되죠.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이 기본 자바 프로젝트는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뭐라고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만 실행이 가능한 파일인 거예요. 메인 메서드가 없으면 이런 거 실행 못합니다. 런에지에 가봐도 못해요. 그래서 소문자 메인 한번 입력해주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서 메인 메서드 만들어 줄게요. 자, 메인 메서드를 만들었으니까 와, 이제 우리 실행시킬 수 있는 파일이다. 여기다가 출력문 입력해서 출력해 봐야지 라고 했어요. 저 지금 잘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코드라고 봐도 돼요. 왜 그래요? 들여쓰기가 이상하죠. 이거 물론 자바는 파이썬처럼 문법적으로 들여쓰기를 안 했을 때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자바도 들여쓰기 안 하면 에러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들여쓰기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연습 진짜 해야 돼요. 따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들여쓰기 맞춰가는 연습 하셔야 되고, 이클립스 쓰다가 들여쓰기 너무 안하고 무시하고 쭉 코드를 써내려갔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귀찮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쉬프트 F 누르면 알아서 정리해줘요. 근데 코드상에 에러가 없을 때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능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JSP 쓰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F 잘못 누르면 다 깨져요. 그래서 그때는 잘 안 씁니다. 자바에서는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들여쓰기도 했고 이제 괜찮은 코드죠. 문제가 없는 코드. 자,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F11과 컨트롤 F11 플러스로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메인 메서드가 속해 있는 클래스 우클릭 런에즈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것도 방법이겠죠. 아니면 프로젝트 우클릭 런에즈, 이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 클래스에 커서 올려놓고 F11 눌러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초기 프로젝트 세팅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한글 같은 거 한번 찍어 봐야 돼요. 여기서 한글을 출력했는데 여기가 한글이 안 나온다, 그럼 UTF-8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인코딩 안 되면 여러분들 개발할 때 진짜 많이 헷갈려요. 인코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자마자 했던 설정이 인코딩 설정인데 UTF-8로 맞춰주지 않으면 한글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죠. 이제 이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잠시만요. 자, 이제 바로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살짝 만들어 볼 건데, 간단하게 이제 콘솔을 이용한 게시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콘솔에다가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캐너
자바에서 콘솔에 입력을 받을 때에는 스캐너라고 하는 친구를 써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스캐너를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서 임포트가 된 상태고요. 만약에 그냥 타이핑을 해서 이런 임포트가 안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빨간 줄이 나고 있었다 라고 하면 마우스 올려보시면 얘 또 안 뜨네. 그냥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주시면 알아서 임포트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스캐너 객체를 통해 우리가 입력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이런 거 하나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그럼 프로그램 시작이 출력이 되고 실행을 해버린다면 프로그램 시작 출력되고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딱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는 끝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시작과 끝 콘솔에 출력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입력받을 준비를 했으니까 실제로 입력받으라고 명령을 해야겠죠. 우리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였어요? 스캐너 객체에 연결된 리모컨 눌러서 여기다가 넥스트 라인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스캐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요거랑 요 정도, 이거 3개 정도만 우리는 알면 돼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가 입력받는 대기를 걸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요. 그럼 이거 입력받는 게 3개 있죠. 저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멈춰 있어요. 입력 대기를 걸어 놨으니까. 그래서 하나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쳐요. 또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거 입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쵸. 얘는 지금 next int를 입력받겠다 했는데 이런 거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럼 숫자 입력해주고 한 번 더 또 입력받으라고 해요. 입력을 해주면 이제야 프로그램 끝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만날 때마다 입력을 대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만 받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입력받은 정보를 저장을 한번 해보죠. string cmd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cmd를 하나 출력해 볼까요? 우리가 이 3개만 알면 되는데 이 3개는 각각 가벼운 특징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자, 먼저 next line 시작을 해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막 해요.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엔터를 치면 출력값은 지금 입력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next line은 내가 입력한 그 줄 그대로 나와요. 지금 cmd를 출력했는데 이 출력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이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갔다? 얘가 cmd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cmd를 출력하게 됐을 때 이 cmd가 갖고 있는 해당 문자열이 출력이 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얘 주석 걸고 얘 풀고 int cmd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int인 이유 간단하죠. 여기서 int를 입력받겠다라고 해놨으니까 얘는 문자열이 여기가 스트링이 돼버리면 애초에 타임 미스매치가 나와요. 그래서 int로 받아줘야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요 리턴 타입을 알려줘요. 이건 이제 int를 리턴할 메서드이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그 결과를 int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메서드의 개념, 리턴의 개념,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겠다, 나 자바에 대해서 너무 모르나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있다. 자, 우리 수업 페이지 중반쯤에 참고 링크에 자바 수업 페이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바 1부터 2 20일짜리 과정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서 복습을 좀 하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자바를 알아야 자바를 쓰니까. 그쵸? 이거에 대한 영상도 유튜브 링크에 다 올라가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입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인트를 입력받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문자열을 쳤어요. 엔터를 치면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주 볼 예예요. 여기서 컨펌, 퍼스펙티브, 스위치라고 했는데 여기 스위치 누르시면 저는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위치를 눌러볼게요. 저는 그러면 뭔가 화면이 바뀌었죠. 이건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던 모드를 디버그 모드로 바꾼 거예요. 디버그 모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얘랑 많이 친해지시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와서 판단할 거 굳이 없고, 일단은 만약에 잘못 눌러서 여기로 왔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얘 누르시면 돼요. 얘 지금 옆에 벌레 모양 하나 생겼죠. 이게 디버그 모드로 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아까처럼 와요. 자, 그럼 다시, 자, 이번에는 노를 눌러볼게요. 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는 안 변하면서 에러 내용만 알려줘요. 여기 보시면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 이런 내가 에러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바한테는 에러 종류가 익셉션, 아예 컴파일 에러.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이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랑 아예 이 코드상에 빨간 줄이 뜨거나 여기 빨간 X가 뜨면서 실행했을 때 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 줄은요 컴파일 에러라고 해서 애초에 우리가 적어준 이 코드들, 우리가 지금 메인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적었던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이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누르자마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는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맞기는 한데요, 컴퓨터는 이 자바 언어 자체를, 이 코드 자체를 그대로 알아먹지는 못해요. 우리가 써준 이 코드를 이거는 출력문이구나, 이거는 뭐 스캐너 객체구나 이렇게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한 번 더 변환해주는 과정, 그걸 컴파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해주는 역할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클립스 같은 툴은 실행을 시키면 알아서 그 컴파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컴파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애초에 빨간 줄이 뜨고 빨간색 X가 뜨는 애들은 컴파일 에러, 애초에 실행시킬 수가 없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익셉션, 이런 애들은 자바 입장에서 해보니까 일단 코드상에 뭐 큰 치명적인 오류는 없어, 에러는 없어, 그래서 실행해줄게 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익셉션이에요. 그리고 이 익셉션에 대한 거는 나중에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외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트라이 캐치. 그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이게 하는 말의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래요. 그럼 인풋 입력 받은 게 미스매치, 매칭이 안 됐어 라는 거죠. 우리가 인트를 입력 받으려고 했는데 스트링이 입력이 되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임 미스매치랑 비슷한 유형의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걸 꺼주고 다시 올바르게 입력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한번 보죠. 이 넥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얘가 뭘 리턴하는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럼 메서드에 마우스 올리면 된다 그랬죠? 올려보면 리턴 타입 스트링이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값을, 여기에 남는 값을 우리가 변수에 담으려면 내 타입은 얘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아까 넥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그대로 다 나왔죠. 근데 넥스트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내가 입력한 텍스트 중에서
첫 번째로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까지만 끊어서 보여줘요. 그게 넥스트. 넥스트 라인은 내가 입력한 거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것만 쓸 거예요. 넥스트 라인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사용을 할 거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아까 제가 에러 종류 두 가지라 그랬죠? 컴파일 에러는 실행하려고 할 때 애초에 뭐라고 해요? 이런 거죠. 빨간 줄 나오고 빨간 X 나오고, 이때 F11 실행하려고 한다면 에러스 인 워크스페이스. 지금 얘는 애초에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에러 있는데 그냥 실행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시드를 누르게 되면 실행을 강제로 합니다. 했을 때 당연히 에러가 있는 애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이때 NO 눌러주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줘요.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라는 거죠. 인설트 세미콜론, 얘가 제대로 안 들어갔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어디에도 익셉션이라는 말이 없죠. 그쵸? 익셉션은 해보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이런 식으로 익셉션이 안 써있는 것들은 그냥 에러입니다. 에러랑 예외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익셉션은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하게 될 거라고.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뜻이 예외예요. 예외.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짚으면서 실제로 좀 처리를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실행 안 시키는 게 좋겠죠. 물론 얘를 실행해 봄으로써 에러 내용을 뱉어주는 걸 보고 판단해서 코드를 수정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그거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점점 코드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하고, 간단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앞으로 경험을 좀 쌓아보면서 같이 겪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업을 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될지, 그리고 수업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뭘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내일부터 여러분들 내일 수업 없는 거 아시죠? 네, 공지 받으셨죠?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휴강해서 없어진 수업은 5월 1일 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강의장, 여기서 이 시간에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 5월 1일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라 강의가 없는 날이었는데, 내일 휴강을 하게 되면서 그날로 보강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수업 참여했는데 강사님이 안 와요, 비대면 줌이 안 들어가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오늘 한 분 안 오셨거든요. 이분이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담당 멘토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내일 모레